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시공의 조동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태껏 헛배웠군이라는 영상에서 외부 집중과 내부 집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부 외부 집중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내부와 외부 집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나의 성향이 외부 정보를 의지하는 또는 내부 정보를 의지하는 스타일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이러한 결과에 이어서 어떤 수련 방법을 또 어떻게 수련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외부와 내부 집중이 지나쳤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 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 좀 보시죠. 내부 정보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신체적 감각은, 마음속 기분 상태는, 숨결은, 음성, 또 의조, 톤, 바디랭귀지 이런 것들이 내부 정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외부 정보는 여기에 오른쪽에 머리의 형태와 색깔은, 얼굴 모습은, 액세서리, 눈의 움직임은 이런 형태가 이제 외부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주로 내부 정보를 의지합니까? 외부 정보를 의지합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참 원장님 강의가 참 통찰력 속에서 나오는 어떤 책에서도 어떤 데서도 들어볼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캐치를 해서 파악하신 분은 외부 정보를 의지하는 분들이 될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원장님 왜 눈이 삐뚤어졌어요? 그 다음에 한쪽에 또 검게 검버섯이 있어요? 왜 입술에 그렇게 힘을 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거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내용은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외부 정보를 의지하는 분들이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말하는 이렇게 어떤 것들이 빨리 들어오는가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나는 내부 정보를 의지하는구나, 아니면 나는 외부 정보를 의지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내부 정보를 의지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직관과 감정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지나치게 되면 환시환청, 우리가 수련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 과정을 경험하도록 돼 있거든요. 환청이 들린다거나 환시가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진짜인 줄 알고 여기에 매여서 나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부처님이 나타나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죠. 이런 것들이 환시환청이란 얘기죠. 이런 것들이 지나치면 이런 부작용, 정신분열증이나 ADHD, 비만 이런 부작용에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정보를 의지하다 보면 이 사고와 감각이 활성화되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지나치면 현재, 과거, 미래와 연결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무관심해지죠. 타인의 상황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더 지나치면 이런 자폐증, 우울증,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이 빠질 수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부 집중과 외부 집중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이런 단전 행동을 통해서 중화라고 하는 것을, 조화와 집중 중 조화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죠. 그러다 보면은 이 의지에 의해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억제된 상태가 되어지고요. 다시 말하면 잡념이 억제된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아 유지한 상태에서 내부 정보와 유합을 하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인식적 사고 전환으로서 중용적 조절자를 찾게 된다는 거죠.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운전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뒤에 백미러를 보면서 저 차가 저렇게 빨리 오면 나랑 충돌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하고 미리 대비를 하는 영역이, 그런 심리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특정 프로그램을 깔지 않은 상태, 이 초기 모드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운전의 기아를 넣는다고 했을 때 중립되어진 상태, 그 위치에 있다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적절하게 최적화시킬 수 있는, 최적화된 행동이 나올 수 있는 상태가 이 중화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도 아니고 외부도 아닌 어떤 중화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단전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중화입니다. 중이고, 직접 한번 보죠. 이 그림은 제가
국선도 단전 행공을 설명을 드릴 때 사용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이제 내부 정보를 의지한다 했을 때는 주로 직관과 감정이 활성화된다 그랬죠. 근데 이 외부 집중을 활용한다 했을 때는 감각과 사고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표면 의식이 되고 잠재 의식이 되겠죠. 주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구분을 해 놨지 않습니까? 음란한 여인, 아인슈타인, 육조 해능, 히틀러, 에디슨, 제관량, 마하트마 간지, 건웅 황제, 이런 것들이 감각적인 유형, 직관적인 유형, 감정적인 유형, 사고적인 유형,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것들이거든요. 주로 이제 직관적인 것이 많아지면 감각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또 감정적인 것이 많아지면 사고적인 것이 줄게 되겠죠. 반대로 또 사고가 많으면 감정적인 게 줄게 되고, 감각적인 게 많으면 또 직관적인 게 줄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외부 집중과 내부 집중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만, 더 복잡하게 이제 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각적인 분들은 마음을 내서 새로운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때까지 헛배웠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런 감각적인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감정적인 분들은 제가 그렇게 가르쳐 드리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 분들이 이런 감정형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딱 알려주면 그 유추해서 그냥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응용하는 그런 분들은 관형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이런 철학과 사상 그런 것들을 겸해서 가르쳐 주어야만이 받아들이고 행동에 옮기는 분들이 이런 사고형이란 얘기죠. 여기에서 또 오형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목은 이렇게 상생관계입니다. 이건 자연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직관과 감정은 저절로 표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유형은 이 자연과 하나가 되는 우화일체의 어떤 그런 성향이 짙기 때문에 이렇게 분별, 조절,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냥 그대로 내맡겨버리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무능력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위에는 화와 금은 서로 상극관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토가 개입이 된다고 했을 때는 화생토, 토생금이 돼서 여기에 상극관계가 상생관계로 변하게 되고, 여기에 상생관계, 목수의 관계, 자연적인 것이 토가 개입이 되면 목국토, 토국수 해가지고 상극관계로 변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은 조금 인위적인 것이 개입이 되어져야 되고, 인위적인 것은 토가 개입이 됨으로써 상생관계가 되어지는, 조절을 하는 그런 인자가 이 토, 나의 주체성이란 얘기지요. 그것이 내면적인 것은 이 외향적 주체성이 밑으로 내려오고, 외부적인 상극은 내향적 주체성이 개입이 되어진다면 서로 중화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라고 하는 주체성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봤을 때 바람 없이 비판 없이 처음처럼 내려놓고 수용하며 믿음으로 인내를 한다는 7가지 일을 견지하다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는 거죠. 상화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만, 이런 자신이 인지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알고 모르는 것을 알아차리고 원하는 것에 주의를 두는 것,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체지체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체지는 위에서 알아지고 체능은 밑에서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이 토란 얘기죠. 토.